Нэг бэр тоглох гэсэн, нэг ямаа гэсэн нэг өдөр. Танаас 3 хоногийн өмнө ирсэн бол ястай жинхэнэ чаны зураг авах гэсэн.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다 갖다 버리는 이유가 왜 갖다 버리는지. Чон ураад өгсөн амтал байхгүй. Чон хазаал. Түрүүн яриадсан шүү дээ. Яах гэж энд авчир тавьсан. А зэмнээс бэлчээрээс холдуулсан. Малынхаа тэхгүй болохгүй шүү дээ. Энэ малын бэлчээрээс энэ тасч хаяхгүй. Тэнд очиход чинь чон мал руу улмалд хэрэгсэн шүү дээ. 기온이 낮은 곳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 산 정상에서 아래로 번져가는 단풍을 따라 늑대도 민가 근처로 내려온다. 숲속에서 다른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유목민들이 키우는 가축을 노리는 편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녀석들도 알고 있다. 해질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늑대. 무리 생활을 하는 녀석들은 함께 울부짖으며 영역을 확인하고 동료들 간의 결속을 다진다. 늦가을에 헨티는 안개가 짙다. 헤를랭강에서 피어오른 안개에 쌓여 아침은 더욱 고요하다. 한 무리의 독수리들이 신호를 보내듯 하늘을 맴돈다. 죽음을 찾아다니는 새, 독수리. 녀석들이 날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했다. 근처로 가자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방금 전까지도 사투를 벌인 듯 엉클어진 풀 속에는 선명한 핏자국들이 흩어져 있다. 피가 막 끌고 가는 이쪽으로? 저기 있네 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간 것은 송아지. 녀석을 해친 것은 늑대다. 덤불까지 5-60m를 더 끌고 가서 배를 채우고 사라졌다. 아, 저기까지 가. 이게 이래 숨겨놓고 쓴 것 같구나. 뼈가 막 이런 거 먹었는데. 응. 뼈를 다 씹어 먹었잖아. 늑대가 먹은 거거든. 목을 물렸나 보다. 내장 간이다 이건. 응, 간이긴 뭐. 간은 안 먹었네? 싱싱하잖아.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이게. 덤불 속에 있던 주검을 끌어내놓고 늑대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우리는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잠복 텐트를 쳤다. 제가 사냥한 먹이에 집착이 강한 늑대는 머지않아 다시 나타날 것이다. 날아가는 새들을 쫓다 언뜻 눈에 띈 녀석. 숲의 가장자리를 패회하고 있는 늑대다. 제 먹이를 찾아오긴 했지만 선뜻 숲 밖으로 나오질 못한다. 먹이가 옮겨져 있는 낯선 상황에 긴장한 것일까? 한참을 머뭇거리며 주변을 살피다 겨우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늑대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다. 가까이 있는 것에는 청각, 1-2km 떨어진 것에는 후각이 민감하다. 걸음 하나 옮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녀석.
주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도 걸음을 멈춘다. 늑대의 출현에 놀란 까치들은 경계음을 늦추지 않는다.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은 것은 잔뜩 겁을 먹었다는 표시.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늑대는 그런 와중에도 제 영역 표시를 잊지 않는다. 배설물로 확실한 흔적을 남긴 다음 흙을 파헤쳐 발바닥에 채취도 묻혀놓는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듯 과민한 모습을 보이는 녀석. 결국 먹이 근처에는 와보지도 못하고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 무리 생활을 하며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늑대. 그런데 이 녀석은 왜 혼자일까? 이를테면은 무리는 강력한 순위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늑대는요. 그러니까 10마리 늑대 같으면은 가장 대장 늑대 1순위부터 시작해 10순위까지 이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보통은 두 번째 순위가 이제 그 해마다 이제 기회 있을 때 리드를 잡기 위해 가지고 대장 늑대한테 즉 알파 늑대한테 도전을 합니다. 만약 도전을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게 되면은 무리에서 축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홀로 다니는데 그 늑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쪽 무리에서도 편입 못 되고 저쪽 무리에서 편입 못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영역권 가장자리를 눈치를 보면서 다니면서 혼자 먹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룻밤 사이 헨티는 눈보라 휘날리는 겨울로 뒤바뀌어 버렸다. 9일간의 맹추위가 9번 계속된다는 혹독한 몽골의 겨울은 이렇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시베리아 낙엽송들은 단풍 든 잎을 채 떨어내기도 전에 눈으로 뒤덮이고 말았다. 때이른 첫눈은 큰 말똥가리의 이동을 재촉한다. 부지런한 녀석들은 이미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갔다. 눈 위의 모습을 드러낸 두 마리의 늑대. 녀석들은 암수 한 쌍을 중심으로 작은 무리를 이루며 살아간다. 친밀하면서도 엄격한 무리 생활은 다른 무리와 사람의 위협을 피하는 생존 전략이다. 겨울은 독수리들에게도 녹록치 않은 계절이다. 영하의 날씨 속에 눈이라도 쌓인다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진다. 먹잇감이 생겼을 때 최대한 배불리 먹어둬야 한다. 독수리는 번식기 이외에는 늘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 움직임으로 먹이 있는 곳을 알아챈다. 하지만 우선권은 힘 있는 놈이 갖게 마련.
검은 빛이 도는 어린 독수리가 먹이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어른 독수리가 내버려 두질 않는다. 또다시 접근을 시도해보지만 역시 혼쭐이 나고 마는 녀석. 힘센 어른들에게 치이며 굶주리는 어린 독수리들은 2,0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로 내려와 겨울을 보내기도 한다. 독수리들이 만찬을 즐기는 사이 숲 밖으로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끄러운 새소리를 듣고 나온 녀석. 얼마 전 제가 잡았던 먹잇감 근처를 배회하다 사라져간 외톨이 늑대다. 녀석은 여전히 예민한 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무리에서 쫓겨나고 오직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톨이 늑대. 공연히 새들에게 분풀이를 해본다. 조심스레 주검 옆으로 다가서더니 얼른 먹지는 않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녀석. 먹이를 묻어놓고 가려는 행동이다. 마음 놓고 먹기에는 아직 날이 밝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일까? 이내 숲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 어렵게 용기를 내긴 했지만 녀석은 큰 미련을 두지 않고 먹이를 포기한다. 서열 경쟁에서 밀려나 무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무차별한 사냥을 피해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가는 늑대. 팬티의 외톨이 늑대에게 이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길고 잔인한 계절이 될 것이다. (11월) 말 우리는 또 다른 사냥꾼 검독수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녀석들이 사는 울기까지는 행티에서부터 2,000km 이상, 꼬박 5일을 달려가야 한다. 워낙 먼 데다 추위까지 더해가는 날씨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신세를 지며 갈 수밖에 없다. 찻잎을 끓인 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수태차를 건네며 잠시 들러가는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유목민들에게 손님은 언제나 그립고 반가운 친구 같은 존재다. 게르 주인은 자신이 사냥한 붉은 여우 모피를 자랑 삼아 보여주기도 한다. 오소리처럼 여우. 울기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옷이나 분위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풍경들까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몽골의 소수민족 카자흐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알타이 산맥을 따라 드디어 도착한 울기 아이막.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과 맞닿아 있는 바양울기 아이막의 중심 도시다. 카자흐족이 인구의 90% 가까이 되는 바양울기에는 몽골도 카자흐스탄도 아닌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돼 있다. (2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산줄기 알타이 산맥). 우리말로 알타이는 황금산, 금으로 이루어진이란 뜻의 몽골어 알탄에서 비롯된 말이다. 알타이 지방의 황량한 풍경 속에는 신비하고도 오랜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알타이의 암각화는 석기 시대부터 이미 이곳에 인류가 살았음을 말해주는 증거. 아르갈리 사냥, 아이벡스 사냥, 붉은 여우 등 사냥감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새기고 풍요를 빌었다. 검준한 알타이 산맥 한 자락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카자흐족. 몽골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목 생활을 하지만 최근엔 많은 수가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아들하고 부인하고 애기를 끝냅니다. 금독수리를 부리는 사냥꾼 사르흐트 씨 집에 방문했다. 몽골인들의 기르와 달리 알록달록 장식된 집안 풍경. 이들은 몽골의 불교 대신 이슬람교를 믿는다. 몽골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의 통역을 거치고서야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몽골인들의 기르와 달리 흙으로 지은 집. 온돌과 비슷한 방식으로 벽을 따뜻하게 해 겨울을 보낸다. 사냥한 여우의 가죽은 시장에 팔거나 집에서 모자를 만들어 쓴다. 여우의 앞다리 털로만 만들었다는 겨울 모자 부시파크마흐. 이 모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11마리의 여우가 필요하다. 사냥을 나가는 날 아침은 식구들 모두가 분주해진다. 오늘의 사냥꾼은 사르흐트 씨의 둘째 아들 라즈다크. 두 살 위 형인 호안드크는 몰입꾼으로 형제가 함께 사냥을 다닌다. 그 사이 밖에서는 말에게 채비를 한다. 체구는 작지만 추위를 잘 견디는 체력과 끈기를 가진 녀석이다. 이제 5살 된 라즈다크의 검독수리. 둥지에서 어린 새끼를 가져와 사냥용 독수리로 길들인 것이다. 우리에서 꺼내면 먼저 토마가라 불리는 눈가리개를 씌운다. 눈을 그대로 열어두면 가축을 공격하거나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야생 검독수리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새끼 때 데리고 온 녀석은 삑삑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미 몇 차례의 눈이 지나간 12월 초. 알타이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린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험준한 돌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사냥감을 찾아 몰거나 검독술이 스스로 사냥감을 찾기에도 시야가 넓게 트인 곳이 좋다. 추위와 굶주림을 피해 산에서 내려온 여우나 토끼가 벌판 곳곳에 숨어 있다. 사람의 5배 이상 되는 시력을 갖고 있다는 검독수리. 맹금류의 사냥술 비결은 바로 이 눈에 있다. 지난 사냥에서 여우에게 물려 발가락이 하나 잘린 녀석. 발톱에 한 번 걸려든 사냥감은 죽는 한이 있어도 놓지 않는 것이 검독수리의 특징이다. 사냥에는 앞눈만 사용한다. 수컷보다 크고 힘이 센 데다 훈련에도 빨리 적응하기 때문이다. 목덜미의 금빛 털 때문에 골든 이글이라 불리는 검독수리는 맹금류 중에서 가장 용맹하다. 갑자기 날아오르는 녀석. 조용히 날아가다 한순간 급강하. 녀석의 목표물은 살쾡이의 일종인 마누리다. 검독수리는 과연 사냥에 성공했을까? 처음 내리꽂던 순간 힘 조절에 실패한 녀석은 결국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다. 혼자서 돌산 꼭대기에 오르는 라즈다크. 형인 코안드크는 숨어있는 야생동물들을 몰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했다. 코안드크에게 쫓겨온 듯 모습을 드러내고만 붉은 여우. 눈가리개를 벗겨주기 무섭게 검독수리는 여우를 향해 날아간다. 녀석은 단숨에 머리를 움켜쥐고 사냥감을 제압한다. 한쪽 발톱으로 목덜미를 누르고 다른 발톱으로는 주둥이를 막아 숨통을 조여간다. 사냥한 여우를 이리저리 물어뜯어보는 녀석. 사냥에 성공한 다음엔 재빨리 검독수리를 떼어내야 한다. 녀석의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에 가죽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강하게 움켜쥐고 있어 떼어내기도 만만치 않다. 사냥한 여우의 가죽은 시장에 내다 팔고 고기는 검독수리의 먹이로 쓴다.
사냥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는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 사냥에 성공한 뒤 먹이를 주는 것도 계속되는 훈련의 과정이다. 수천 년 전 시작된 검독수리 사냥을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카자흐족. 자, 비 에클레도다 인 몽골 улсдагы тарихасы үнсний манай Дэриос экледода бүргэд барьж одоо ингэж явдаг. Бүргэд одоо маш сайн суугата тийм одоо тэгж хэрглэж ясан одоо өнийг бариулаад өвлийн хийтэнд ингэж яваад манай хөвгт яваад ингэж бүргэдэндээ сургаад тиймэрхүү ажил хийдэг. Манай үндэстэнд одоо хамгийн одоо гоё одоо маш сонирхолтой ийм бүргэд тийг одоо ингэж явдаг нь сайн байдаг юм. Бүргэдтэйг нэмнэ сая гаттав энэ уусмал сейл. Аврупсэр хасангда мына далада жүрүп уусун жааслаад. Хандай бир суухта мына қазақ нәрсе. 카자흐족 남자들에게 검독수리는 자부심이자 용맹의 상징. 크란 부르크트는 자신이 길들인 검독수리를 최고로 여긴다는 내용의 노래다. 울란바타르로 돌아가는 길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척박하고 거친 땅에서 더욱 혹독한 계절을 보내는 생명들. 자연이 그들에게 보내는 시련은 삶을 단련시켜주는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